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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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제의를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상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고문님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시의회 나선거구 예비후보 박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의 미래를 바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기회로 만드는 반도체 상생 공약입니다. 둘째는 문화 볼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글로벌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시립미술관 건립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할 저만의 확실한 필승이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약입니다. 저 박순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반도체는 기업의 기회가 아니라 용인 시민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최우수로 하는 상생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분양가 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는 정책 자금을 확보해 주민, 기업, 소상공인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모두 시민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쿼터제를 도입해 용인 청년과 주민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골고 설립 적극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술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과 직주락 주거단지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클러스터 내 소상공인 입점, 무대와 상생기금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동남사 상생협의회 창단시 현장 사진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이주자 산다 15만 평을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에 여기 계신 이상식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한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상식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가 110만, 세계 반도체 중심, 우리 용인에 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시립미술관 하나 없습니까? 문화는 단순한 여가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 도시의 품격이고 시민의 수준입니다. 고품격 공공문화 인프라는 이제 용인에서 절실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용 면적 600평 수준의 미술관. 이는 미술관이 아니라 사실상 창고에 가깝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전시를 유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원상 지역의 보여주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 박순영은 혁신하는 다릅니다. 국가 규제에 맞는 충분한 규모로 현실화하여 세계적인 작품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서사를 담은 지역 예술과 기록관을 강화해 우리만의 문화적 정체를 세우겠습니다. 디지털 아트와 휴식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배드타운 용인을 넘어 전 세계가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시대는 넘어 용인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인의 품격은 시립미술관에서 탄생되고 시작됩니다. 말뿐인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박순영은 다릅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말로 뛰며 문제를 진단하겠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투명화가 담아내겠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하면 박순영으로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박순영! 저 박순영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동부동 양지읍 원삼 백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더 큰 도약과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저 김진석은 처인구를 일터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평범한 처인구의 주민이었습니다. 자유봉감대와 용인에 향해 여러 동문회와 체육회 활동을 통해 처인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흥과 수지의 빠르게 도시화되는 모습을 보고 상업과 인구가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온 저 김진석, 8년 전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 하나로 의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실천하며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지난 8년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안고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며 용인의 정치 1번지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용인갑 지역위원회는 고모님을 필두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흔들렸던 조직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은 처인이 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김진석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용인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미완의 지역 현안들을 반드시 완결하고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구역 정비를 통해 지역 내 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하고 도로망 확충을 통해 주민이 편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 행정과 휴식의 공간, 수변공원과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먹거리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처인 기흥 수지 균형 발전을 통해 통합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주거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안정된 도시로 교통과 상업이 어우러진 경제 자족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와 이어지고 교육문화 인프라가 함께 확충되는 배후도시, 사람 중심의 반도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며 성과는 직접적인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노련한 정치적 무게감과
검증된 행정 네트워크를 가진 저 김진석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누구보다 시민 편에 서겠다는 약속,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용인의 변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기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저 김진석이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색 깃발을 흔들며 이 자리를 파란 빛으로 채워주신 사랑하는 서울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당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시절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처인 곳곳을 누비며 홀로 누벼가며 민원을 해결했던 그 절실함, 그 조심을 가슴에 품고 제 정치적 고향인 이곳 처인을 지키면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가선거구로 다시 선 박남숙 뜨겁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용인에서는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비리로 구속되고 처벌까지 받았던 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사람이 다시 용인 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안 되죠? 네. 이것이 공직자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네. 공직은 사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다시 시민 앞에 서겠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용인의 자존심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시의회에 들어가면 잘 견제하겠습니다. 그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바로 잡아온 사람, 부패를 끊어낼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 박남숙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또한 지금 용인시 의회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리더자가 없는 탓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박남숙 사선의 경륜과 책임감으로 의회를 바로 잡겠습니다. 반도체 산단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처인성 역사 문화 축제, 정말 처인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화 축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용인시의 수치입니다. 저 박남숙이 들어가면 정말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처인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 백자 관광 도시 문제, 용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강선 연장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 문제, 이러한 용인에서 가장 중요한 막혀있는 행정을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처인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보호,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청소년과 소상공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처인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도시 도약, 시립 오케스트라, 국악단 창단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처인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험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저는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발전과 후회의 선택, 책임과 무책임의 선택, 도덕과 부패의 선택입니다. 저 박남숙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희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저 박남숙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6.3 선거 싹쓸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갑지역위원회 다선거구에서 시의원 예비후보 임준교 인사드립니다. 제가 시의원 준비하면서 신문에 기고 2번 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또 신문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제 공약 뭐 이런 내용으로 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생이고요. 상생과 균형이 저는 가장 지금 이상하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산업, 네 번째는 금융, 그 다음에 교통, 청렴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생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교육 예산은 지금 용인시 예산 26년 기준 2.63%에서 845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5%로 인상을 해서 교육환경, 우리 용인의 처인구에서 특히 사대문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몇 안 되더라고요. 연고대, 뭐 서울대, 스카이 뭐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은 미래 100년 투자인데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3.5%로 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산업에서는 우리 용인시의 면적 대비 처인구가 가장 넓은데 처인구는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농업인구들이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내몰리는 현장이 되고 자기 토지를 다 내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농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농업이나 6차 산업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청년 농업인을 우리는 육성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용인시 농업 지원해주는 금액이 3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한 10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나중 얘기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융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시의회 지금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한 10배 늘려서 청년들한테 스마트 농업 할 수 있게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인데요. 용인시 예산이 1년에 3조 5천억을 넘고 그 외에 비용까지 하면은 4조에 육박하는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금고 농협에서 운영할 건지 하나은행에서 할 건지 국민은행에서 할 건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농협에서 거의 독점해다시피 하고 쌀이나 뭐 이런 거로 기부할 때마다 저도 예전에 농협을 다녔지만 이건 우리 용인시 전체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방법으로 금고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뭐 우리 이상식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관심이 높고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뭐 장학기금을 늘려준다든 이 경쟁 방식을 조금 더 차당이계층, 주택자금, 담보대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는 은행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금고 운영을 그런 쪽으로 은행을 선정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한테 유익한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교통은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2040 용인시 인구 계획이 뭐 152만 몇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처인구 쪽으로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럼 뭐 교통, 뭐 IC 뭐 이런 거 주차장 확충, 이동권 보장 당연히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제가 기초위에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뭐 외부와 뭐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용인시가 지금 지금이 이제 요 상생 여기로 간 겁니다. 다시. 구성의 플랫폼 시티가 80 몇만 평이지? 84. 네. 형에 8조 2천억인가요? 여기 시장님 후보들이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80 몇만 평에 8조 2천억에 개발이익이 한 뭐 2, 3천억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정확한 건 제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용인시에서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걸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쪽 플랫폼 시티 지역에 재투자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도 100수십조가 들어가는 SK가 있고 이러면 여기서 개발되는 지역이익을 우리 지역에 하는 걸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지방세 이거 몇 프로는 우리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당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고모님, 용인시 가선거구 예비후보 심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처인구의 발전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그 삶의 경험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생활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상공인으로 생활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먼저 체감했고 제도와 행정의 벽 앞에서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처인구는 살기 편한 도시,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처인구를 바꾸는 3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매일 출퇴근길에 겪는 교통체증 및 연착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권 출퇴근 시간대 버스 증차와 비상 차량을 투입해 숨통이 트이는 출퇴근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현금성 지원보다 당장 손님이 많이 오는 환경입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정책을 직접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처인구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에버랜드, 중앙시장, 자연휴양림, 외국어 대학교 등 훌륭한 자원이 있음에도 지역 경제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유입된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 아이 키우기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처인구의 청소년 쉼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회의, 노인회 등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듣고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반드시 연결시키겠습니다. 저 심정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현장에 있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심정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용인 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식 국회의원님과 노석종 사무국장님 이하 당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가성거구 호곡 모현 유림 역북 3가동을 지역구로 두었고요. 도약하는 처인 용인 특례시 능력있는 참 일꾼 황미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척박한 처인구에 그동안 민주당의 파란 깃발을 지켜주신 많은 고문님들, 지난 대선과 총선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써주신 이상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작금에 지금 후배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의정 활동 중에서 2년 연속 의정 대상을 받았고요. 경계선 진흥인 평생학습 지원조례인 선진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저는 용인 특례시 최초로 특산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정하는 등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성실한 일꾼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교육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주차장 확보 등 용인시 교통체증에 대하여 분야별로 능력있는 시의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여 그간 다져온 지지 기반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님의 재선을 위해 또 현 당원 주권 시대에 당과 지역위원회를 위하여 선당후사하겠습니다. 저 황미상의 공약으로 첫 번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약속드립니다. 농산물 유통 건립센터에 대해 농업정책국에 꾸준히 요청해 오고 있었고, 특산품 지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12가지 지정된 특산품을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판로까지 실질적인 공급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40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이 안을 담아 우리 용인의 특산물을, 농산물을 제대로 알리고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에서 머물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시장 전용 주차장 건립 등 시장 내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모형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교육 격차를 반드시 황미상에 해소하겠습니다. 모현 인구는 약 3만 7천여 명으로 인근 포곡, 광주, 성남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고,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균형한 교육 환경을 바로잡겠습니다. 처인구 지역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뿐 아니라 행정 절차 간소화, 예산 효율화를 통해 빠른 착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인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함으로써
소외받지 않는 처인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인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처인 구민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쉼터를 마련하고 미술관과 소극장, 전시, 교육 커뮤니티가 결합된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강남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문화공간을 이상식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5번째로 둔전 상권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둔전에는 현재 1,500여 개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약 900평 면적의 82대 수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둔전역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마련해 지역 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미상 의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증된 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해 더 크게 일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생활 밀착형 시의원으로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평내시의 역대 최연소 재선 의원에 도전하는 박병민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핸섬하고 화끈한 이상식 의원님과 노석정 사무국장님 그리고 당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척박한 처인지역에서 온갖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파란 깃발을 부여잡고 긴 세월을 견뎌오신 고문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춥고 긴 겨울 무도한 내란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박병민도 용인의 내란 종식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박병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박병민은 95년 처인구 포고급 출생으로 지역의 명문이라 할 수 있죠. 포곡초, 포곡중,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용인 토박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곡초 정교 부회장으로 시작해 포곡중과 태성고에서는 정교 회장을 역임하며 늘 친구들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용인시 갑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을 배웠고 용인 특례시장 정무비서로 일하며 행정을 배웠고 지금은 용인 특례시의원으로 일하며 입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 입법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경험한 검증된 청년 정치인 박병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당원분들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시의원으로서 조례발의 43건,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100%, 민원 처리율 84%,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 118건으로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용인시 반도체 산업 청년 및 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공지능 행정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의 미래 산업, 그리고 시민 편의 행정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 박병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병민 광역버스 추가 배차와 정체구간 도로 대책 마련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저 박병민 체계적인 학생 통합망을 구축하고 통학용 승하차 배율을 확대해 자녀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박병민 경안천 주변 시민 휴식 공간과 유휴 공간 체육시설을 확충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모현 주민자치센터 증축 신속히 하겠습니다. 모현 고등학교 설립 꼭 해내겠습니다. 45번 국도 황주 방면 램프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에버랜드역에서 동백역 경전철 반드시 연장시키겠습니다. 인도교와 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유림동 다음학교 연결도로를 조속히 준공하겠습니다. 상가동 행정복지센터 조속히 추진시키겠습니다. 미르 스타디움 인근 차도와 인도 정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지역 현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 선거 슬로건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시민의 빌딩에 다시 박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내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용인 갑 나선거구 이동 남사중앙동의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예비 후보자 김종옥입니다. 정전 발표할 때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식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 차질없는 준비를 해주신 노석종 사무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예비 후보자 김종욱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음악 안 돼. 멋지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응원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유년 시절에 용기대술공, 용접공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생활 실천 정치입니다. 자연물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하수 처리 지역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를 조속히 확충해서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행 취약 지역에는 안전설문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자 쉼터를 확충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변화를 통해서 제가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은 3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농인천하 스카이 전망대를 조성해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숙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과 둘레길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휴식과 레저가 공존하는 새로운 면모의 명소적 탈바꿈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사 화해전지는 남사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서 남북권의 최대의 화해유통 복합센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공약은 저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모두가 함께 됐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8대 전국 지방보기선거에서 생활정치 실천을 위해 도전했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몫을 더 소중하게 경청하고 제가 나가야 될 생활정책을 더욱 확보해야 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일 잘하는 김종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벌당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 서인구민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를 삶으로 살아온 송영신입니다. 저에게 복지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닥쳐온 작은 차별과 폭력을 마주했고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사회과학이란 불편함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집단 노력인데 대표적으로 정치가 실천 사회과학이다. 이때 불편함이란 마음의 울림이다. 울림을 못 듣는다면 주변을 보고 깨어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회는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저는 그 과정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복지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깨달았고 40년 넘게 홀로 사신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의 삶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현재는 노인재가복지센터 대표로서
4년 와상 어르신의 재활을 돕고 알코올 때문에 아프신 어른의 금주를 도우며 치매 어르신과 치매 부모로 소진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지역과 성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22%가 독거 노인이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책임입니다. 특히 저희 처인구는 넓고 노인이 많습니다. 국가 재정과 노인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의료, 상담, 행정, 그리고 돌봄이 연결된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올 3월부터 통합 의료 돌봄 제도가 시작됐지만 비용과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 사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19년 전에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당시 민영 수익 구조로 서둘러서 시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현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지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 서비스여야 합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복지. 누구나 말은 하죠. 여기에는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둘째, 치매와 돌봄을 마을이 함께 책임지는 마을 중심 돌봄.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셋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도 문제지만 불안정한 단기간 시간제의 단순한 노인 일자리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비용을 절약하고 수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현재 제도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는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이 미래의 노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존중받고 청년 세대가 덜 불안하며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송영시는 이론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로서 구조를 알고 복지센터 대표로 제도를 이해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아는 종사자입니다. 처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식 국회의원님, 또 이 자리에 보이신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석종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북 충주의 아주 작은 마을,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왕복 24km의 길을 매일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비가 온몸을 적시는 날에도 그 먼 길을 포기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은 단순한 통학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버티게 한 끈기와 책임의 길을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저는 제 삶을 지역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시간이 민주평통 용인시 협의회장으로 보낸 6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존재라는 것. 대립이 아닌 포용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으로 헌법기관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며 국가로부터 검증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리더십이라 믿고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왜소한 체격이지만 씨름을 좋아했습니다. 씨름은 저에게 넘어지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인시 씨름협회장을 맡으며 제가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이 제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후원을 한 아이입니다. 지금 용인시청에 지금 씨름팀에 있으면서 한라장사 9회에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름은 강민교 선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씨름 보시면 항상 이 선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2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이상식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처인구에 민주당의 뿌리를 다시 심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정치는 자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비례대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용인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당과 시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던 마음으로 용인의 길을 직접 걷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공약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정말 우리를 위해 뛰었던 사람,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사람, 그 이름이 석종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용인의 내일 반드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랑 정상 용인 촛불행동 기수 김춘식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삼상 가족협의회 이영만입니다. 네, 저는 김춘식이라는 사람을 201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재난의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김춘식이라는 사람이 용인에 꼭 필요합니다. 파이팅! 김춘식이 꼭 용인시에 비례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섰던 그의 발걸음이 의외로 연결된다면 아마도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용인 시민들이 아닐까요? 반드시 김춘식을 용인시 의회로 보내자. 가자. 86년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노동과 환경, 장애인 인권,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운동까지 김춘식은 늘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4.16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곁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위해, 윤석열 당선 이후에는 촛불행동 안에서 그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김춘식은 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로소 당원주권, 교원주권 시대를 맞은 지금, 이제는 지역 시민과 함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언제나 두루한물을 만드는 그 정성으로 김춘식. 잘 만들었네. 다큐멘터리. 지역에서 정치개혁을 한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아까 끝까지 내란 청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부 독재 때 만들어진 우리 관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내란 세력들이 숙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지원금을 빼겠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례제정. 이것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조례제정 얘기한 것은 18년 이후로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서는 4.16 관련된 조례제정을 다 해봤는데 용인시는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조례제정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5.18 6.월항쟁 등의 역사관을 진다는 게 아니라 역사관을 키우는 그런 교육 시설을 하고, 여기서 5.18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용인 시민들이 광주를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인 골프장 시민 참여 활용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골프장은 사실 용인 우리 시민들의 녹지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점령한 이 골프장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골프장에다가 작은 갤러리, 작은 공연장, 아니면 도서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늘 골프장을 참여해서 자본과 그 특정인만을 위한 녹지가 아닌 곳으로 용인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복지. 아까 교통 얘기 많이 했는데, 마을버스 및 관내 순환버스 무료 승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묘하게도 저는 수십 년 생각해 왔었는데, 추미애 도지사 후보님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니어도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똑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똑버스 타보신 적 있는 분은 좀 알겠지만, 이것은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이 똑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 내지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어르신들은 똑버스 부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젊은 애들만을 위한 똑버스인데 약자를 위한 똑버스가 아니라는 거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기 쉽게 하는 제도와 함께 마을에서 마을로 정류장을 바꿔내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지역 또는 애곽 지역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이런 것들을 100% 보급률로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용인 특례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국가 내지는 지방 정부에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는 대부분 주민 밀집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마을길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생전 이 도시가스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100% 보급률로 높이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시의원 네가 뭘 하겠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촛불행동의 기수라고 했습니다. 촛불행동의 원칙은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 시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과 진보적인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이 용인시정의 자문기구 내지는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로서 시민 구성을 한 100여 명 이상 구성해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돈을 갖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역사관 이런 것은 호남 향후의 건물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전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촛불행동 기수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나라 정상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송영신 후보님,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뭐 학벌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고 또 지역에서 요양 오시스도 운영하시고 한 그런 분이신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분은 우리 지역에서 본 적이 너무 없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후보님? 네, 인정합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제 개인의 의사를 표명해 오셨어요. 한번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환영하고 우리 용인의 전체에 그걸 키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강조해 온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당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후보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일치되느냐. 정치는 어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정치는 현장에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을 복지의 삶을 살았다라는 아까 그 서두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 작품을 하시는 그 남편 덕분에 이게 편안하게 세상을 구경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과의 생활은 남편이 서울에 있는 집을 그냥 무상으로 8집이 살고 나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으신 분인데 그분이 장애를 만나셨더라고요. 가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실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애들하고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애들이 어쩔 수 없지 엄마. 그래서 1년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 밥을 떠먹여드리고 그분 그 대소변을 옆에서 관리하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그때 했더라면 그분한테 제 그 다음의 방법을 아마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그분과의 1년 생활을 통해서 이게 그 장애인의 절실한 복지, 예, 그걸 확인했습니다. 네. 예, 김춘식 후보님, 네. 우리 김춘식 후보님은 촛불 행동의 대장이시죠, 요번에. 거기 썼어요. 예. 그래서 우리 용인 촛불 행동에 이제 집회에 저도 여러 번 참석했고, 굉장히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 오늘도 공약 보면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이거 보조금 폐지, 저도 행안위 때 그걸 하다가 억수로 이제 반대에 부딪혔지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대구에 가가지고는 내가 만약에 우리 김부겸 선배가 시장이 되면 그것들 매일신문 내가 폐가시켜버린다, 이렇게도 약간 공약도 치고 했습니다. 선명성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발뚝 두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용인같이 조금 정서적으로는 보수적인 곳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과의 그런 관계에서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류의 비리에서 너무 선명성만 강조하시는 것.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죄송하지만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그 양반이 저는 아니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그 질문은 우리 김준식 후보 알아들으셨죠, 그죠?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40년 변혁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83년에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서 학교를 조기 그만두고 86년에 농민들을 만나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 선명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그대로 보여진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89년도 우리 마을에서 폐수로 인한 피해 농가 보상 대책을 제가 이끌어서 경기 시위와 함께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저를 빨갱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저를 바깥으로 몰아냈었습니다. 저는 그때 농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빨갱이 맞습니다. 위원장은 퍼랭이라고 합니다. 퍼랭이는 당신들의 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빨갱이인 나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다 나도 빨갱이 할래 하고 저와 함께 싸워서 보상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늘 중도 내지는 보수 진영을 어떻게 품어 안을 건가를 고민하는데, 선명성 속에 그분들과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만 거치로만 내가 당신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지 그냥 지식으로 아니면 인기 영합적 이런 거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하면 분명히 중도도 보수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이미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다가 도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난 참 그분들이 고마운 것이 마음속으로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겉으로 바깥으로 어떤 명시적인 말과 명시적인 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시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고 계시고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부에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당사자도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그런 계기, 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작은 차이를
다 해소하고 정말 저 거대한 장벽을 같이 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김춘식 후보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인 촛불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김춘식 후보님 또 기왕에 이제 우리 제도권이라고 해야 되니까 의회에 의원이 되시기로 하셨으니까 의원이 되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역원회 우리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사무실 방면으로 저희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후보님은 이제 4선 의원이세요. 용인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 지금 시장 하다가 지금 시의원을 출마하는 그 누구 정찬민을 쫓아내는데 구속시키는데 이제 큰 공을 세우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당원 동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저기 박남수 의원님이 출마한 적이 기흥 지역이잖아, 을 지역이잖아, 그죠? 용인 을. 예. 그런데 이제 용인 갑 지역으로 오셨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여기 오게 되셨는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처인에서 김장정도에서 오래 살았고 처인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우리 고모님들 저기 할 때 사무실이 여기 있어가지고 용인시 전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평민당 시절에 평민당을 창당하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처인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처인구에서 살다가 결국은 집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가난한 동네로 이사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서 경기도당의 여성국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연찮게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고 권유로 우리 당원들 용인시 전체 당원들이 저를 비례대표로 다 용인시에서 경선으로 통해서 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용인시 처인구에 시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인구 구석구석 다니면서 처인구 민원을 다 해결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상식 의원이 저기 정치를 이제 여기 용인에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이상식 의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정치학교도 모시고 가게 됐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 정치의 고향인 여기서 정말 잘 만들어 드리고 열심히 잘해서 처인구를 좀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 의회가 정말 너무 정말 최악이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른이 필요하다. 리더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마하게 된 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순영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순영 후보는 옛날에는 민주당에 가입하신 적이 있었죠. 당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오게 됐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붙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찍었습니까? 이재명 찍었습니다. 우리 박순영 후보님, 이재명 후보의 성공과 우리 용인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방선거 압승!